국가고시의 이론 35문제와 실기 45문제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제작한 영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와 기출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생활 방식으로 옳은 것은 1. 면역 기능이 저하되므로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다. 2. 매시간 고강도 운동으로 신체적 노화를 늦추도록 노력한다. 3. 유전적 생활습관적 특징을 살펴 가공식품 위주로 섭취한다. 4. 가족, 친구 등과의 접촉 시 애정 표현은 삼간다. 5. 자원봉사,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유지한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노인 스스로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하는 것 정답입니다. 정답 5번 자원봉사, 지역사회 참여 등 생산적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유지합니다. 야외 활동 적절히 해야 하고요. 고강도 운동 안 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가 아니고요. 애정 표현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번 다음과 관련된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노인은 평소 쓰던 물건이나 가족 사진을 보면 마음의 안락과 만족을 느끼게 한다. 1. 우울성 감소 2. 경직성 증가 3. 조심성 감소 4. 의존성 증가 5. 애착성 증가 평소 쓰던 물건이나 가족 사진을 보면서 마음의 안락과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애착성인데요. 노인은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고 애착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답 5번 애착성 증가입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보험으로 옳은 것은 대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목적 노후의 건강 정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제공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1.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 3. 국민연금보험 4. 노인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 고령, 노인성 질병 키워드이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이라는 낱말이 나오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보험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각각의 키워드들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이 키워드이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아플 때 병원에 가기 때문에 질병이고요. 국민연금보험은 노령, 사망, 장애 같은 낱말들이 키워드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가 키워드입니다. 정답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4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사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3.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4. 노인 인권 보호 사업과 노인 학대 예방 사업 5.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답 5번 학대 피해 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입니다. 5번 다음과 관련 있는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 환경적 상황을 파악,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함. 1. 문제평가 2. 욕구평가 3. 상황평가 4. 총괄평가 5. 계획평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방문 상담을 갑니다. 가장 먼저 방문 상담을 해서 욕구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상태 평가를 하는데 이 기능 상태 평가는 낙상 위험도라든가 욕장 위험도 그리고 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대상자의 욕구와 또
대상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고요. 이 급여 제공 계획서가 수립이 되고 나면 급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급여 계약이 체결이 되면 비로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전에 하는 평가는 욕구평가입니다. 정답 2번 욕구평가입니다. 6번 다음과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대상자를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하고 귀가함, 대상자를 대신하여 은행 업무를 보고 생필품을 구매함. 1. 정서지원, 의사소통.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3. 신체활동 지원. 4. 기능회복훈련. 5. 시설환경관리. 병원 동행이라든가 은행 업무와 같은 업무 대행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들어가는데요. 이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 지원으로 밥, 청소, 빨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활동 지원으로 병원 동행이라든가 은행 업무 대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2번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변비가 있는 대상자는 관장을 실시한다. 2.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대상자가 원하면 대상자의 가족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는 시설장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5. 서비스 제공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인데요.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일이 아닙니다. 건강 및 간호관리로 간호사의 업무이고요. 대상자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하지 않죠. 장기 요양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국한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는 시설장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요. 서비스 제공 전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을 해서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답 2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번 다음과 관련된 시설생활노인의 권리는 개인적 생활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결정,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 1.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생활 스타일, 개인 물품, 개별화된 서비스, 그리고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답 3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9번. 다음과 관련된 노인학대의 유형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킨다.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킨다.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노인의 몸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 즉 수면제 같은 것을 강제로 복용시켜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 심장 관련 약이라든가 고혈압약 또 당뇨약 같은 것들과 함께 밥이라든가 수돗물 그리고 전기 사용과 같이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을 시키는 것은 3번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정답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10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방문 요양 시 치매 대상자의 팔다리에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1. 요양보호 서비스를 중단한다. 2. 대상자의 이웃에게 이야기한다. 3. 대상자의 보호자와 상의한다. 4.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5. 사생활 임무로 상관하지 않는다.
타박상 흔적이 있고 학대가 의심스러우면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경찰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는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번호는 1577-1389입니다. 정답 4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3년 미만이다. 2.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있다. 3.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해고할 수 있다. 4. 보험급여는 조세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5. 산재 요양 중에 퇴직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사망이나 장애와 같은 보험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이고요.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산재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에 해고할 수 없고요. 보험급여는 조세가 면제되어서 세금 떼지 않는 것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산재급여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활급여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산재요양 중에 퇴직한 경우 휴업급여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 4번 보험급여는 조세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1.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한다. 2. 요양보호사의 가족과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의논한다. 3. 기관장은 피해 요양보호사의 심리치료를 직접 실시한다. 4.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 업무를 쉬게 한다. 5. 다른 요양기관의 대상자를 의뢰한다.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다면 장기요양기관장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고요.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상담을 해오면 대상자와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정 요구에도 성희롱이 지속된다면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가족과 법적 대응 준비하는 것 아니죠? 기관장은 피해 요양보호사의 심리치료를 직접 실시하지 않습니다. 심리치료는 전문가가 진행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외부에 연계를 해드려야 하고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요양보호 업무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을 당한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서 업무를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다른 요양기관의 대상자 바로 의뢰하는 것 아니죠. 일의 해결이 우선입니다. 정답 1번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취합니다. 1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에 옳은 행동은 1.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여한다. 3. 봉사정신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 4.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필요는 없다. 5. 학대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요.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 습득하셔야 하고요.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3번 봉사정신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옹호자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약을 타러 가는데 방문 요양 서비스 대상자의 며느리가 자신의 감기약도 함께 사달라고 한다. 1.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3. 추가 경비가 발생함을 설명한다. 4. 기관장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5. 요양 서비스는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만을 원칙으로 함을 설명한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것과 함께 요양보호 서비스 시간에는 대상자 곁에 있어야 함을 설명해 드립니다. 정답 5번. 요양 서비스는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만을 원칙으로 함을 설명한다입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자신의 머리를 짚으며 나는 스트레스를 목욕으로 푸는 사람인데 무슨 열이 난다고 목욕을 못하게 해? 나 오늘은 꼭 목욕할 거야. 요양보호사 1. 열 나는 거 못 느끼세요? 2. 지금 목욕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요. 3. 목욕한다고 무슨 스트레스가 풀려요? 4. 제가 물수건으로 닦아 목욕을 한 것처럼 개운하게 해드릴게요. 5. 목욕 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열이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나 기관장에게 보고한 뒤에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목욕은 나중에 하자고 해야 합니다. 정답 4번. 제가 물수건으로 닦아 목욕을 한 것처럼 개운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1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이동시키다가 손목을 삐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 냉찜질 2. 견인요법 3. 온열치료 4. 전기광선치료 5. 일반 붕대 적용 압박붕대 적용을 해야 하고요. 손상 후 72시간 이내의 초기 관리는 휴식, 압박, 올리기, 냉찜질 등의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정답 1번 냉찜질이고요. 나머지 2, 3, 4번은 초기가 지나서 만성일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17번. 요양보호사 자신이 감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해 시작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2. 결핵 예방을 위해 술과 흡연을 금한다. 3.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별도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4. 머릿잎 감염 대상자가 2일 동안 입었던 옷은 버린다. 5. 임신한 경우 마스크를 쓰고 수두 증상 대상자와 접촉한다.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해야 하고요. 결핵 예방을 위해서 술과 흡연 금하는 것 정답입니다.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고요. 머릿잎 감염 대상자가 입었던 옷들은 뜨거운 물로 세탁 후에 건조해서 다시 입도록 합니다. 임신한 경우에는 수두라든가 풍진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답 2번. 결핵 예방을 위해 술과 흡연을 금한다입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재발되는 경우는 드물다. 2. 합병증은 동반되지 않는다. 3. 노인은 질환에 민감하지 않다. 4. 치유되면 의존 상태가 줄어든다. 5.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재발 빈번하죠. 합병증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에 민감하고요.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 5번.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19번. 다음 중 욕창이 생기기 쉬운 경우는 1. 과로와 스트레스 2. 영양 부족과 근육 위축 3. 백혈병, 골수나 기타 장기 이식 4. 자가 면역 질환 및 면역 억제제 복용 5. 비누와 세정제, 알코올 등의 잦은 사용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백혈병, 골수나 기타 장기 이식, 자가 면역 질환 및 면역 억제제 복용하는 분들은 대상포진에 걸리기가 쉽고요. 비누와 세정제, 알코올 등의 잦은 사용은 피부 건조증의 원인이 됩니다. 정답 2번. 영양 부족과 근육 위축으로 욕창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20번. 대상자의 폐결핵 의심 상황과 관련한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호흡 곤란 중에는 똑바로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2.
결핵 증상을 보이면 결핵인 것 같으니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3. 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열이 나거나 아파 보이는 경우 병원에 신속하게 알린다. 4.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5. 대상자의 호흡에 변화가 관찰되어 의학적 진단 등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의사와 상의한다. 호흡 곤란이 있다면 상체를 올리는 반안전 자세를 해야 하고요. 질병명을 예측해서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방접종 후에 열이 나거나 아파 보이는 증상을 보인다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를 하고요. 혈액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 착용 정답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호흡의 변화가 관찰된다면 역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정답 4번. 혈액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21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뇌분비계 변화는 1. 공복혈당 감소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 3. 근육 질량 증가 4. 갑상선 크기 증가 5. 기초대사율 증가 공복혈당 상승하고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는 것 정답입니다. 근육 질량이라든가 갑상선 크기 그리고 기초대사율 모두 감소합니다. 정답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됩니다. 22번. 변비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부 마사지를 자주 해준다. 2. 우유는 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먹지 않도록 한다. 3. 운동을 가능한 한 피하고 편하게 몸을 쉴 수 있도록 한다. 4. 변이가 생기면 최대한 기다렸다가 화장실을 이용한다. 5.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수분 섭취는 최대한 줄인다. 변비란 대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이죠. 우유는 장 운동을 높이고 변이를 느끼게 하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하도록 돕고요. 체조나 걷기 같은 운동을 통해 대장의 운동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을 찾음으로써 배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드려야 하고요. 수분 섭취를 줄이면 변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도록 돕습니다. 정답 1번. 복부 마사지를 자주 해준다입니다. 23번. 노화에 따른 피부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2. 발톱이나 손톱이 얇아진다. 3. 입가와 뺨의 털이 증가한다. 4. 모근의 멜라닌 생성세포가 증가한다. 5. 수분 함유량이 많아져 소양증이 밤과 겨울철에 더욱 심해진다. 머리카락 가늘어지고요. 발톱이나 손톱은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멜라닌 생성세포가 소실이 되어서 탈색되기 때문에 흰머리가 생겨나고요. 소양증, 즉 가려움증은 수분 함유량이 적어질 때 생겨납니다. 정답 3번. 입가와 뺨의 털이 증가합니다. 24번. 고혈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체 고혈압의 5에서 10%가 속발성 고혈압이다. 2. 전체 고혈압의 90에서 95%가 2차성 고혈압에 해당된다. 3. 1차성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고혈압을 말한다. 4. 성인의 최고 혈압이 120mm 머큐리, 최저 혈압이 80mm 머큐리인 경우 고혈압으로 본다. 5. 속발성 고혈압은 유전, 흡연, 음주, 스트레스, 짠 음식, 비만 등의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90에서 95%는 2차성 고혈압 아니고 1차성, 즉 본태성 고혈압에 해당하고요.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고혈압은 속발성, 즉 2차성 고혈압입니다. 성인의 최고 혈압이 120mm 머큐리, 80mm 머큐리인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하죠. 유전이라든가 흡연, 음주, 스트레스, 짠 음식, 비만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은 1차성, 즉 본태성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 전체 고혈압의 5에서 10%가 2차 성인 속발성 고혈압입니다. 25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지방 섭취를 한다. 2. 적절한 반주를 즐긴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5.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고지방 섭취 줄여야 하고요. 음주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해야 하고요. 공복 시에 활동량을 증가시키면 저혈당에 대비합니다. 정답 4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할 때 운동을 시작합니다. 26번 다음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주의해야 할 올바른 치료법은 1회에서 수십 회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배출한다. 1.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다. 2.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량을 늘린다. 3. 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 앉아 있도록 한다. 4. 지사제를 복용하게 하여 증상을 멈추도록 돕는다. 5. 계속 음식물을 섭취하게 해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찾도록 돕는다. 설사에 대한 설명이죠. 설사는 변 속의 수분량이 증가해서 물 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정답 1번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다입니다. 27번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체중 저하 2. 안압의 상승 3. 갑상선 절제 4. 질 근육 약화 5.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 감소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의 증가 같은 호르몬 불균형과 비만 그리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등으로 인해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 감소입니다. 28번 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옴 진드기가 활동하는 낮에 주로 가렵다. 2. 증상이 완화되면 완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옴은 잘 옮지 않으므로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다. 4.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이 있다면 병원에 간다. 5. 옴 진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아침에 약을 바르고 자기 전에 씻어낸다. 옴 진드기는 밤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렵고요.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옴은 매우 잘 옮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이 있다면 병원에 가는 것 정답입니다. 옴 진드기는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약을 밤에 바르고 아침에 씻어냅니다. 정답 4번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이 있다면 병원에 간다입니다. 29번 물약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을 따르기 전 흔들지 말고 뚜껑을 연다. 2.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 없는 주사기를 사용한다. 3. 색상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물은 잘 흔들어서 투약한다. 4. 약병 뚜껑을 열 때 병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5. 용액병에 라벨이 붙은 반대쪽을 잡고 라벨 쪽으로 용액을 따른다. 약을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섞어야 하고요.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 없는 무침 주사기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색상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려야 하고요. 약병 뚜껑은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놓습니다.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요.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릅니다. 정답 2번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 없는 주사기를 사용한다입니다. 30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1. 소화제 2. 항생제 3. 수면제 4. 마약성 진통제 5. 통풍제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소화제와 함께 해열제, 그리고 감기약, 파스입니다. 정답 1번 소화제입니다. 3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노쇠한 노인에게서 흔하면서 그 원인이 다양하다. 주된 증상은 특정한 병적 상태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치료와 동시에 돌봄이 중요한 증상이나 소견을 뜻한다. 어떤 경우는 서로 연관성 없이 떨어져 있는 두 기관에 동시에 관여하기도 한다. 1. 노쇠 2. 선망 3. 치매 4. 건망증 5. 노인 증후군 노쇠는 질병이라든가 또 영양 결핍, 운동 부족 등에 의해서 근력이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기운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망은 신체 균형이 깨진 경우에 발생하고 의식 장애로 인해서 주의력 저하뿐만이 아니라 감정이라든가 정서, 사고, 언어 등 인지 기능 전반의 장애를 유발하고 정신병적인 증상을 일으킵니다. 치매는 뇌 질환으로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어 가는 것이고요. 건망증은 생리적인 뇌의 현상으로 경험의 일부 중 사소하고 덜 중요한 것을 잊는 증상을 말합니다. 정답 5번 노인 증후군입니다. 32번 온열 질환 및 한랭 질환에 대한 생활 안전 수칙으로 옳은 것은 1. 더운 여름에는 밥을 평소보다 많이 먹는다. 2. 여름에 두통이 있을 때는 따뜻한 물을 마신다. 3. 저체온증이 오면 따뜻한 곳에서 매운 음식을 먹는다. 4. 더운 여름에 현기증이 있을 경우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5. 기온이 급강하하는 겨울에는 물을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여름에는 식사를 가볍게 하고요. 두통이 있다면 따뜻한 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저체온증이 오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와 초콜릿 등 단 음식을 먹습니다. 현기증이 있을 경우에는 음료 천천히 마시는 것 정답이고요. 기온이 급강하하는 겨울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대로 마십니다. 정답 4번. 더운 여름에 현기증이 있을 경우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입니다. 33번. 요양보호 기록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기록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2. 기록 관리 책임자를 정해둔다. 3. 대상자 기록은 어떤 경우에도 열람할 수 없다. 4. 업무상 알게 된 정보 외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 문제 해결을 위한 대상자의 정보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작성해도 된다. 기록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하고요. 기록 관리 책임자를 정해서 잠금 장치의 열쇠를 관리하면서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자 기록은 어떤 경우에도 열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은 열람이 가능하고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상자의 정보일지라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을 합니다. 만약 대상자나 가족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기록 관리 책임자를 정해둡니다. 34번 장기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업무 효율화 평가 2. 대상자 질병에 대한 관리 3.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4. 업무와 관련된 의무 교육 실시 5.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사례회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목표를 공유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요.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고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최됩니다. 정답 3번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인데요. 이처럼 사례 회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대상자의 서비스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정답 3번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때문입니다. 35번 대상자가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는 반응을 보이는 임종 적응 단계는 1. 부정 2. 분노 3. 우울 4. 수용 5. 타협 부정과 분노 단계를 지나서 임종 적응 단계 세 번째에 들어가면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정답 5번 타협 단계입니다. 3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오른쪽을 아래로 하여 눕힌다. 2. 숟가락 손잡이를 턱 쪽으로 약간 내려 음식을 먹인다. 3. 왼쪽 뺨 부위에 음식물이 남기 쉬우므로 다시 확인한다. 4.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왼쪽에서 밥을 먹여줘야 편하게 느낀다. 5. 음식을 삼키기 쉽게 물로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여 사례를 예방한다. 건강한 쪽인 왼쪽을 아래로 해야 하고요. 턱 쪽이 아니라 머리 쪽으로 약간 올려서 음식을 먹여 드립니다. 그리고 마비가 있는 오른쪽 뺨 부위에 음식물이 남기 쉽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고요. 대상자가 오른쪽 손잡이라면 오른쪽에서 밥을 먹여줘야지만 편하게 느낍니다. 정답 5번 음식을 삼키기 쉽게 물로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여 사례를 예방합니다. 37번 우리나라 고령자가 과잉으로 섭취하는 영양소는 1. 칼슘 2. 나트륨 3. 비타민 A 4. 비타민 C 5. 리보플라빈 우리나라 고령자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과 리보플라빈이고요. 그 외에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C 그리고 티아민과 철분 섭취도 부족합니다. 정답 2번 나트륨이 과잉 섭취되고 있습니다. 38번 배회를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복잡한 일거리를 준다. 2.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 관심을 유도한다. 3. 집안을 어둡게 하여 조용한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4.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코스를 만들어준다. 5. 밖에 나가서 쇼핑 등을 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제한한다.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크게 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 역시 어둡게 하지 않고요. 쇼핑 같은 것들은 활력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히 쇼핑 등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답 4번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코스를 만들어줍니다. 39번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귓바퀴는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합니다. 정답 2번 나입니다. 40번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비위관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게 한다. 2. 주입 후 대상자를 바로 누워있게 한다. 3. 대상자를 왼쪽으로 눕혀 역류 가능성을 줄인다. 4.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한다. 5. 영양액을 위장보다 낮은 위치에 걸어 잘 들어가게 한다. 비위관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요. 주입 후에는 한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합니다. 위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들어가도록 오른쪽으로 눕혀서 역류 가능성을 줄이고요.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고정하는 것 정답입니다.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 두어야 합니다. 정답 4번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합니다. 41번 요실금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뇨 후 약간의 잔뇨감은 무시해도 된다. 2. 요실금으로 젖은 신체 부위를 물티슈로 닦는다. 3. 요와 이불을 잘 말려서 실금 후 냄새를 관리한다.
4. 요실금으로 약간 젖은 팬티는 그냥 입고 말린다. 5.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를 시킨다. 약간의 잔뇨감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앞으로 구부리도록 도와주거나 시골 상부를 눌러주어서 방광을 확실히 비웁니다. 신체 부위가 젖었다면 씻기고 말려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요실금으로 약간 젖은 팬티는 가능한 빨리 갈아입혀 드립니다. 그리고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를 시킵니다. 정답 3번. 요와 이불을 잘 말려서 실금 후 냄새를 관리합니다. 42번. 편마비 대상자가 휠체어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떨어진 곳에 휠체어를 위치시킨다. 2. 침대 옆에 20에서 35도 비스듬히 휠체어를 붙인다. 3. 대상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고 침대 가장자리에 옮겨 앉게 한다. 4. 요양보호사는 무릎을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충분히 넣고 지지면을 확보한다. 5. 옮기는 동안 휠체어는 잠금 장치를 풀어 고정하고 발 받침대는 내려둔다. 떨어진 곳이 아니라 가까이에 붙여야 하고요. 침대 옆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휠체어를 붙입니다. 대상자의 어깨와 허리가 아니라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두 손을 지지하여 침대 가장자리로 옮겨 앉게 하고요. 요양보호사는 무릎을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충분히 넣고 지지면 확보하는 것 정답입니다. 옮기는 동안에 휠체어는 잠금 장치를 걸어서 고정하고요. 발 받침대는 올려둡니다. 정답 4번. 요양보호사는 무릎을 대상자의 다리 사이에 충분히 넣고 지지면을 확보합니다. 43번. 대상자가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은 1.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인다. 2. 변기는 시원한 상태가 되도록 찬 물티슈로 닦아준다. 3.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 침대의 높이보다 이동변기를 높게 맞춘다. 4. 대상자가 이동변기에 앉아 다리를 내렸을 때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5.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 주기를 원해도 배설이 끝날 때까지 대상자의 곁을 지킨다. 이동변기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는 것 정답이죠. 변기는 시원한 상태가 아니라 따뜻하게 데워 놓습니다. 이동할 때는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를 같게 맞추어야 하고요. 두 발은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 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호출배를 대상자의 손 가까이에 두어서 배설이 끝나면 즉시 알리게 합니다. 정답 1번.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입니다. 44번. 유치도뇨관 삽입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한다. 2.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3.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4. 배뇨량을 조절하기 위해 수분 섭취량을 제한한다. 5. 유치도뇨관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세게 당겨서 확인한다. 소변 주머니는 2~3시간마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보행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립니다. 수분 섭취 함부로 제한하시면 안 되고요. 세게 당기면 요도 점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정답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두어서 역류로 인한 감염을 예방합니다. 45번. 대상자의 의치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루 3시간은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2. 칫솔에 소금을 묻혀 의치를 닦는다. 3. 의치는 뜨거운 물에 담가 소독한다. 4.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의치 세정제가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한다. 5. 의치의 건조를 막기 위해 위아래쪽 의치를 맞추어 알코올에 보관한다.
3시간이 아니라 하루 8시간 정도는 의치를 빼서 보관해야 하고요. 칫솔에 소금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칫솔이나 의치용 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닦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궈서는 안 되고요. 건조를 막기 위해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잘 맞추어서 뚜껑이 있고 물이 담겨 있는 용기에 보관을 하고요. 의치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의치 세정제가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하는 것 정답입니다. 정답 4번.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의치 세정제가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한다입니다. 46번. 목욕 돕기 시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서늘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2.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긴다. 3. 샤워 꼭지를 털어놓고 샴푸를 한다. 4.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군다. 5. 샴푸를 하고 손톱으로 두피와 머리 마사지를 하여 헹군다. 서늘한 실내 온도 아니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요.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 감기는 것 정답입니다. 샤워 꼭지 털어놓지 않고요. 린스를 한 뒤에는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궈 드립니다. 그리고 샴푸를 하고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에 헹궈 드립니다. 정답 2번.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 드립니다. 47번.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옳은 방법은 1.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2. 드라이 샴푸는 한 번만 쓸 수 있다. 3. 드라이 샴푸를 사용한 후에 물로 깨끗이 헹궈준다. 4. 샤워기로 머리를 충분히 적신 다음 드라이 샴푸를 발라준다. 5. 모발에 드라이 샴푸를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를 한다. 젖은 수건이 아니라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드리고요. 한 번만 쓸 수 있지 않습니다.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에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답 5번. 모발에 드라이 샴푸를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를 한다입니다. 48번. 대상자의 회원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최대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깨끗이 닦아준다. 2. 물수건으로 회원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다. 3. 방수포는 어깨부터 다리까지 깐다. 4.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복부를 덮는다. 5. 엉덩이 밑으로 변기를 넣은 후에 방수포를 깐다.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닦도록 도와야 하고요. 물수건으로 회원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 것 정답입니다. 방수포는 회원부 청결이기 때문에 어깨까지 깔 필요 없죠.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넣습니다.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복부를 덮는 것이 아니라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방수포를 먼저 깔고 난 뒤에 변기를 넣습니다. 정답 2번. 물수건으로 회원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다입니다. 49번.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면도 완료 후 면도기를 물로 씻는다. 2.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25도를 유지한다. 3. 주름진 피부를 위로 잡아당겨 면도한다. 4. 면도를 하며 상처가 생겨 피가 날 경우 손으로 지혈하고 연고를 바른다. 5.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피부 건조함을 완화한다. 면도기는 수시로 씻어야 되고요. 면도날은 45도 각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주름진 피부는 위가 아니라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면도를 하고요. 면도를 하고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난다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정답 5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피부 건조함을 완화합니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 입히기를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무릎을 세우고 둔부를 들어 바지를 허리까지 올린다. 나. 무릎을 구부리고 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아 대퇴부까지 끌어올린다. 다. 새 바지에 손을 넣어 오른쪽 발에 바지를 끼운다. 라. 왼쪽 발을 바지에 넣도록 돕는다. 이마 복근이죠. 상의든 하의든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쪽부터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기는데요. 입히기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발에 바지를 끼우는 것이 가장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발을 바지에 넣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퇴부까지 바지를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둔부를 들어서 바지를 허리까지 끌어올립니다. 정답 1번 다, 라, 나, 가의 순서입니다. 51번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가.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킨다. 나. 엉덩이와 어깨에 손을 대고 돌려 눕힌다. 다. 무릎을 굽히고 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라. 어깨를 움직여 편하게 해준다. 가장 뒤에 오는 것 먼저 찾아야 되겠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뒤에 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2번과 4번이 가장 뒤에 오고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신체 정렬합니다. 팔을 가슴 위에 놓는 것 처음이고요. 그런 다음에 돌려 눕힙니다. 돌려 눕히고 나면 뒤로 이동을 시켜서 편안하게 해줍니다. 정답 4번 다, 나, 가, 라입니다. 52번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역시 가장 뒤에 오는 걸 먼저 찾는데요. 이렇게 앉히기 때문에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가 가장 마지막에 오겠습니다. 마가 모두 마지막에 와 있고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설명이 가장 먼저죠. 설명을 하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는 것이 가장 먼저 오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처음으로 와 있고요. 설명 후에는 휠체어나 이동 변기 같은 장비 세팅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앉히기 때문에 이동 준비를 합니다. 이동 준비는 신체 정렬을 하는 것인데요. 상체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라 나왔고요. 상체가 끝났으면 하체, 양쪽 무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를 신체 정렬을 해주는데 다를 찾아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정답 4번 가, 라, 다, 나, 마의 순서입니다. 53번 침상에 있는 대상자의 둔부 압력을 예방하거나 관장을 할 때의 자세는 엎드린 자세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이고요. 앙와이, 즉 똑바로 누운 자세는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 4번의 반안전 자세는 숨이 차거나 세면 도움, 또 식사 시에 취하는 자세입니다. 정답 1번 둔부의 압력을 예방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는 옆으로 누운 척위 자세를 취합니다. 54번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팔을 굽혀 마주 잡게 한다. 나. 휠체어를 침대에 평행하게 붙이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서고 다른 한 사람은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선다. 라. 뒤쪽에 선 사람은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고 다리 쪽에 선 사람은 손을 대상자의 종아리와 넙다리 밑에 넣는다. 마.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들어 올린다. 가장 뒤에 오는 걸 먼저 찾는데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 순서입니다. 침대로 옮겨서 편안하게 정리해 주는 것은 현재 없기 때문에 마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들어 올리는 것이 가장 뒤에 오겠습니다. 역시 모두 뒤에 와 있고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없고요. 설명 후에는 장비 세팅을 하는데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기 때문에 휠체어가 먼저 나옵니다. 휠체어를 침대에 평행하게 붙이고 잠금 장치를 잠그는 것 2번과 3번이
처음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장비 세팅이 끝났으면 요양보호사들이 대상자를 옮기기 위한 신체 정렬을 하는데요. 두 명이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는 다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서고 다른 한 사람은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선다가 두 번째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면 다가 나와 있습니다. 정답 2번 나, 다, 가, 라, 마입니다.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5.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지건마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가장 먼저 오고요.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지마근 마비 쪽 다리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단을 오르는 순서이기 때문에 항상 지팡이가 먼저 나오고요. 건강한 쪽인 오른쪽 다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정답 2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의 순서입니다. 56번 앉을 수 있는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상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은 1. 침대나 바닥에 눕도록 한다. 2. 마비된 쪽 소매를 당겨서 벗긴다. 3. 건강한 쪽은 스스로 벗을 수 있게 돕는다. 4. 단추를 풀고 마비된 쪽 어깨의 옷을 조금 당긴다. 5. 옷을 입을 때는 마비된 쪽 팔을 나중에 끼우도록 한다. 바닥에 눕는 것 아니죠. 상의를 갈아입히기 때문에 바닥이나 의자에 앉도록 하고요. 마비된 쪽 소매를 당겨서 벗기지 않습니다. 건강한 쪽 소매를 당겨서 벗겨야 하고요. 건강한 손으로 마비된 쪽 옷을 스스로 벗게 해야 합니다. 단추를 풀고 마비된 쪽 어깨의 옷을 조금 당기는 것 정답이고요. 옷을 입을 때는 마비 쪽 먼저 입습니다. 정답 4번 단추를 풀고 마비된 쪽 어깨의 옷을 조금 당깁니다. 5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할 때 요양보호사가 돕는 위치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에서 돕는 경우를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일으켜 앉힐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팡이 없이 이동할 때, 세 번째, 식사 도움을 제공할 때는 건강한 쪽에서 보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팡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쪽인 왼쪽에 계셔야겠죠. 그래서 왼쪽에서 돕는 그림을 찾아보면 2번과 3번인데요. 3번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58번 그림과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게 한다. 2.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3.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4. 보행기와 건강한 쪽 다리를 함께 옮기게 한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45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보행기 앞에 기대는 것 아니죠. 바른 자세로 서게 하고요. 건강한 쪽에서 보조하는 경우 세 가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마비 쪽에서 보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 옮기게 하는 것 정답이고요. 보행기는 약한 다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비 쪽 다리를 함께 옮기게 합니다. 보행기는 팔꿈치가 45도가 아니라 3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을 합니다. 정답 3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합니다. 59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 칼륨을 제한한다. 2. 소금 섭취를 늘린다. 3. 동물성 지방 섭취를 늘린다. 4. 가능한 한 단순 당질을 섭취한다. 5. 카페인 함유 음료, 알코올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 5번이죠. 칼륨 섭취 제한하지 않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설을 돕고 세동맥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게 합니다. 나트륨이 많은 소금 섭취 줄여야겠죠. 동물성 지방 섭취 역시 줄입니다. 동물성 지방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줄여야 합니다. 가능한 한 복합당지를 섭취하도록 돕습니다. 정답 5번 카페인 함유 음료, 알코올 섭취를 제한한다입니다. 60번 수해나 태풍 발생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가스밸브를 열어둔다. 2. 수해 발생 전 욕조물을 버린다. 3. 태풍 발생 시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를 줄인다. 4. 몸이 물에 젖었다면 수건으로 닦는다. 5. 수해 발생 전 모래주머니를 집 밖으로 치운다. 가스 누출 2차 피해에 대비해서 가스밸브 잠궈 두어야 하고요.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서 욕조의 물을 받아둡니다. 태풍 발생 시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 줄이는 것 정답이고요. 몸이 만약에 물에 젖었다면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수해 발생 전에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겠죠. 정답 3번 태풍 발생 시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를 줄입니다. 61번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중품은 대상자나 가족의 책임 하에 정돈한다. 2. 실내 청소를 할 때는 빗자루로 먼지를 제거한다. 3.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소독제를 부어둔다. 4.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방향제를 뿌려준다. 5. 청소 도구는 언제나 쓸 수 있게 손이 닿는 위치에 둔다. 귀중품은 대상자나 가족의 책임하에 정돈하는 것 정답이고요. 실내 청소를 할 때 먼지는 진공 청소기나 젖은 걸레를 이용합니다.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다면 소독제가 아니라 솔에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아주고요.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난다면 방향제가 아니라 알코올을 뿌려둡니다. 그리고 청소도구는 사용이 끝나면 본래의 자리에 둬야 합니다. 정답 1번 귀중품은 대상자나 가족의 책임하에 정돈합니다. 62번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습도는 22에서 25%가 적합하다. 2. 야간에는 복도의 조명을 켜둔다. 3. 자연 채광은 되도록 많이 들어오게 한다. 4. 하루에 한 번 최소한 30분 이상 환기를 한다. 5. 방이나 복도, 화장실의 온도를 각기 다르게 유지한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하고요. 야간에 복도의 조명 켜두는 것 정답입니다.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사용해서 조절을 해야 하고요. 환기는 2~3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최소 10분에서 30분 환기를 합니다. 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의 모든 장소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정답 2번 야간에는 복도의 조명을 켜둡니다. 63번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입안에 물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빨아먹을 수 있는 사탕을 준다. 2. 당분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음식을 조금씩 입안으로 밀어넣는다. 4. 땅콩, 팝콘 등의 간식거리를 제공한다. 5. 잘 저민 고기,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준다.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대상자에게는 질식 위험이 있는 작고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팝콘 등을 주면 안 되고요. 이때부터는 모든 음식을 갈아서 제공합니다. 정답 5번 잘 저민 고기,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준다입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한다. 2.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3.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5. 시설 내 복도나 계단을 걷고 오게 한다.
수면 장애를 가진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모든 창문은 잠그고요.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덮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음료를 드리지 않습니다. 정답 2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금입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아들 사진이 없어졌다며 불안해할 때 대처 방법은 1. 잘 기억해 보시라고 말한다. 2. 다른 사진을 대신 보여준다. 3. 평소에 사진 두는 곳을 같이 찾아본다. 4.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5. 다른 대상자의 소지품을 검사한다. 망상을 겪고 있는 치매 대상자인데요. 이처럼 도둑 망상이나 환각 등이 있다면 이러한 대상자에게는 부정이라든가 의심, 또 설명이나 설득을 하지 않고요. 인정을 하면서 함께 찾아보자고 하거나 주의 전환을 합니다. 정답 3번. 평소에 사진 두는 곳을 같이 찾아봅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어디서 계속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 냄새 안 나니 그만하세요. 2. 어르신 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3. 어디서 뭐가 타는지 같이 살펴봐요. 4. 다른 분들은 냄새 안 난대요. 5.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왜 그러세요? 조금 전 망상과 같이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의 경우 인정을 해줘야 한다.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디서 무엇이 타는지 함께 살펴보자고 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간단한 일거리나 산책 등으로 주의 전환을 합니다. 정답 3번. 어디서 뭐가 타는지 같이 살펴봐요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고향에 가겠다며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기를 반복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1. 그만하도록 제지한다. 2. 빨래 개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3. 고향에 아무도 없다고 말해준다. 4. 짐을 싸지 못하도록 숨겨 놓는다. 5. 문을 열고 고향에 가시라고 얘기한다. 반복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다면 그대로 두거나 간단한 일로 주의 전환을 해봅니다. 정답 2번. 빨래 개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입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소리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발을 침대에 묶어둔다. 2. 왜 그러냐고 반복해서 물어본다. 3. 그 자리를 피해 다른 방에서 대기한다. 4. 함께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 5.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공격성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는 절대 자극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신체 구속 안 되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자극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움직여서 자극을 주면 대상자가 놀라서 더욱 공격적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역시 함께 공놀이 하자고 자극하지 않습니다. 정답 5번.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69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는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내가 자식들 고생만 시키고 짐이 되어버렸어 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 1.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며 다그친다. 2.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함께 있어준다. 3.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듣게 한다. 4. 누구나 나이 들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5.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그만 우시라고 한다. 해가 지면 불안해지는 석양 증후군 대상자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곁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거나 아니면 가족 사진을 보도록 하거나 단순한 일거리 제공, 애완견과 함께 있기 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정답 2번.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함께 있어준다입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2. 식사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린다. 3. 혼자서 식사할 수 있게 나가 있는다. 4. 반찬을 더 많이 담아 놓는다. 5.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얘기한다. 음식을 차려놔도 못 먹고 쳐다보고 있을 때는 혹시나 식사하는 방법을 잊은 건 아닌지 식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 봅니다. 정답 1번 식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입니다. 71번 경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영역은 가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말하기,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를 아는 대로 말하기. 1. 공감력 2. 친화력 3. 통제력 4. 진압력 5. 언어 능력 단어를 최대한 많이 말하기 또 아는 대로 말하기는 모두 언어 능력, 언어의 유창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답 5번 언어 능력입니다. 72번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는 1.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2. 흥분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버린다. 3. 단어 이외의 표정에도 신경을 쓴다. 4.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듣는다. 5.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 듣는다. 정답 바로 나오죠? 정답은 5번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가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나머지 1, 2, 3, 4번은 경청을 위해서 모두 바람직한 태도에 들어갑니다. 7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의사가 혈압이 높다고 누워있으래 그래도 바람 좀 쐬면 안 될까? 요양보호사 1. 혈압이 높으니 오늘은 누워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2. 계속 누워 계시는 것이 답답하신가 봐요. 3. 의사에게 밖에 나가셔도 되는지 물어볼게요. 4. 혈압이 떨어지면 그때 함께 나가요. 5. 의사가 누워 계셔야 한댔잖아요. 공감은 상대의 기분이나 또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람 좀 쐬면 안 될까 속에 들어있는 대상자의 기분은 답답하다, 나가고 싶어서 미치겠다, 또 누워있기 싫다 등의 감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정을 헤아려준 요양보호사의 반응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 2번 계속 누워 계시는 것이 답답하신가 봐요입니다. 74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사적인 통화를 길게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업무 중이니 통화를 그만하면 안 될까요? 2.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3. 어르신에게 밥을 제공해야 하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4.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5. 매우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 전달법은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받은 영향이라든가 또 느낌, 바램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요. 업무 중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영향과 또 내가 보기에 안쓰럽다는 나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정답 2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라고 합니다. 75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1. 언어장애 대상자 2. 시각장애 대상자 3. 이해력장애 대상자 4. 노인성 난청 대상자 5. 치매장애 대상자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대상자는 무언가에 몰두해 있으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가서 살짝 어깨를 두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할 때니 나를 보라고 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대상자는 내 입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답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76번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을 기억하게 한다. 2. 대상자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른다. 3.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4.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인식하게 한다. 5. 다른 대상자와 한 가족임을 인식하게 한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시간 또 장소, 사람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현실 감각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때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같이 사용하고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 드립니다. 정답 1번 대상자에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을 기억하게 합니다. 대상자를 이름과 존칭이 아닌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면 안 되고요. 새로운 환경 역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집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현실 감각 훈련이 안 되죠. 다른 대상자와 한 가족임을 인식하게 하는 건 역시 현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77번 대상자가 약물을 먹고 의식이 흐려졌을 때 돕는 방법은 1.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엎드린 자세로 눕힌다. 2. 대상자에게 약물 중독 증세가 나타나면 잠시 지켜본 후 119에 신고한다. 3.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은 폐기물로 처리한다. 4. 입에서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오면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힌다. 5. 119 구급 대원이 올 때까지 대상자 곁에서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한다.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눕혀 드려야 하고요. 대상자에게 약물 중독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은 폐기물로 처리해서 안 되겠죠? 용기째로 구급대원에게 전달을 합니다. 입에서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오면 옆으로 고개를 돌려드려야 하고요. 정답 5번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대상자 곁에서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78번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의 부착 위치가 옳은 것은 내가 바라봤을 때 왼쪽 위 그리고 오른쪽 아래 위아래 기억하시죠? 전극 패드 부착 위치는 그림을 보았을 때 내가 보이는 쪽에서 왼쪽은 위, 오른쪽은 아래, 위아래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한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또 다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79번 대상자에게 가슴 압박을 시행할 때 압박을 가하는 옳은 위치는 1. 기억 2. 니은 3. 디귿 4. 리얼 5. 미음 호흡을 확인하고 의식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심폐소생술은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를 정확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실시합니다. 정답 4번 리얼입니다. 80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옳은 방법은 1. 자동심장 충격기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춘다. 2. 정상적인 호흡을 하며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3. 자동심장 충격기는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4. 심장에 한번 충격이 가해지면 자동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끈다. 5.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춘다. 충전 중에 가슴 압박을 해야죠. 그리고 정상적인 호흡도 하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을 합니다.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요. 심장에 한번 충격이 가해지면 자동심장 충격기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 충격이 전달되고 나면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정답 5번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춥니다.
이상 자주 나오는 문제와 기출 문제를 풀어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